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이번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이번 한 주는 주 초회 신고가를 다시 한번 우리 지수가 경신을 하고 주 후반으로 갈수록 계속 박스권을 유지해주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테마성 이슈 그리고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는데요. 이런 구간에서 혹시라도 빠른 매매 그리고 트레이딩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히려 수익을 좀 내지 못하고 손실이 커지는 상황을 겪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담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이렇게 검색하시고요. 지금 이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옆에 채팅창에 댓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속 시원히 해결해 주실 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허반석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허반석 위원님과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장이 끝난 이후에도 또 주말에도 소통하고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마감임박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시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나눠보시고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 종목 상담 받고 싶다,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직접 전화 주시면 궁금한 점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각의 자세한 시황을요.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우리 시장 장 초비 대비해서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되는 듯 싶었는데요. 그래도 양시장 모두 현재 상승불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간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코스피의 지수부터 보시죠. 코스피 오늘 장 초반 3,251포인트 선 터치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0.64% 오른 3,245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보시죠.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는데요. 2,065억 원 기관이 매수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이 매수 전환했습니다. 1,418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3,828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의 지수 보시죠. 코스닥 현재 0.33% 오른 991포인트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 상황도 살펴볼 텐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663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1,239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현재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1,918억 원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에서 5위 종목, 현재 삼성전자만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노조가 올해 8% 임금 인상을 최종 승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인텔 낸드플래시 사업부 인수권에 대해서 어제 대만이 승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로써 중국을 포함해서 4개국의 승인만 더 받으면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인수하겠다라는 목표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SK하이닉스 4%대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12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랩스가 오늘 대규모 도시 단위의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제작하는 어라이크 솔루션을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디지털 트윈 기술은 스마트 시티나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메타버스 등에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네이버 현재 0.27% 상승한 37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현재 1.87% 상승한 13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2 종목 보시죠. 네, 혼조 양상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일 미증시에서 기술주들이 일제히 반등하면서 오늘 우리 시장 LG화학과 삼성 SDI의 흐름이 좋습니다. LG화학 2.6% 상승한 82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SDI 4%대 급등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63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친환경 수소 시대를 대비를 해서 SK와 포스코, 효성 등과 손을 잡고 올 9월까지 한국판 수소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1.27% 상승한 23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 제약만이 하락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레키로나가 이번 달 내에 레키로나의 임상 3상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임상 2상까지만 마치고 식약처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또 유럽에서는 사용 권고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3상 중간 결과 보고 이후에 수출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는데요. 셀트리온 제약 현재는 하락 전환을 했고요. 13만 7,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51% 상승한 11만 7,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가 ESG 경영 활동을 위한 ESG TF 조직을 신설했다라고 합니다. 코스닥에 상장이 된 게임 개발사 중에 ESG 경영을 위해서 조직을 신설한 것은 펄어비스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펄어비스 현재 0.33% 오른 6만 1,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시즌 현재 강보합권입니다. 6만 1,9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CJ E&M이 블랙아웃을 선언한 오늘 디데이입니다. 0.72%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16만 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 SK 머티리얼즈의 하반기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라는 리포트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현재 1.22% 오른 31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증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 바로 이어서 도와드릴 텐데요.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자세하게 좀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텔레치스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19,150원에 비중이 5%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이슈 있어서 매수를 했는데 손실 중이네요.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텔레칩스 차트를 보니까 좀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좀 급등했다가 한 번은 다시 한번 상승할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 어떻게 보시는지 상담 좀 도와주세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추세선 같은 것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면 추세 하단부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리고 이 추세선을 깨지 않고 올라가는 기업들 중에 특징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셔야 될 텐데 코로나19 때문에는 매출액이 많이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리고 1분기까지도 반도체 쇼티지 관련된 문제로 부품 업체들도 다 함께 조금은 쪼그라든 모습들이었는데 1분기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영업이익은 적자 지속인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올 한 해를 통틀어서 보았을 때에는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의 전망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반도체 쇼티지 문제들이 조금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해소가 되면 내년과 후년까지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까지도 30%까지 증가를 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하락이 나오더라도 추세선을 깨지 않고 유지를 해주는 모습인데요. 이 추세선과 평행한 선을 올려서 놓으면 어떤 모습들이 보이냐면 되돌림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실 수 있어요. 그 되돌림 자리에서 누구는 매수를 하고 누구는 매도를 하는데 결국엔 빨간색 동그라미 추세 하단에서는 매수를 하시고 파란색 네모 추세 상단에서는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수급을 체크를 해보면 누가 이렇게 끌고 간다라는 느낌은 아직까지는 없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총이 2,400억 원 정도의 올해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 업황에 따라서 적정 주가 수준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기대감을 가지고 조금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함께 해볼 수 있는데 현재 자리는 오히려 추세 하단에서 상승을 준비하는 자리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높게 사셨다, 싸게 샀다라는 부분들을 굳이 탓하거나 그러진 않은데 빨간색 동그라미에서는 사고 파란색 네모에서는 파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시 한번 매수가 위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이 나오면
내가 조금 더 안전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종목들로 살펴보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아예 장기적으로 올해는 흑자 전환의 해다. 그럼 텔레칩스를 조금 더 가지고 가볼까?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 비중을 10%까지 늘려가시는 것도 단가를 낮추고 안정적인 가격대 형성을 위해서 하나의 방법이 또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차트 모습을 한번 덱에서도 직접 한번 그려보시면서 대응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세 하단에서 매수를 더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흑자 전환되길 좀 기다려보고 반등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세종공업이요. 세종공업 매수가 네네.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8,650원에 한 10% 되는데요. 8,650원에 10% 비중입니다. 오늘 좀 윗꼬리를 달았는데 그때 매도를 못 하신 거죠? 제가 보고 있는 그 목표가가 있어가지고 한 10,000원까지 생각을 하고 매수한 거라서.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도 궁금하실 것 같고 목표가 10,000원 괜찮은지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위원님 전화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8,65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죠? 제가 한 10,000원 정도 보고 이제 이걸 갖다 매수를 한 건데요. 네. 제가 지금 그 친환경 그 관련 저희 주식만 해가지고 제가 지금 한 3번째인가 매매를 하는데 도저히 네. 미련을 갖다 못 버리겠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세종공업을 갖다가 인터넷에 뒤져보니까 수소 연료전지 사업을 갖다가 한다 그러길래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갖다가 다시 매수를 한 거거든요. 세종공업이 원래 하던 부분은 이제 결국엔 자동차 부품 생산 기업이죠. 네네. 그러면서도 이제 온실가스 관련된 부분들로 말씀하셨던 그런 뭐 친환경 쪽으로의 섹터로 같이 이슈 몰이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실지 몰라도 제 기준에서는 뭐 말씀하셨던 수소전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세종공업이 정말 이 부분으로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는가, 첫 번째로. 그리고 매출이 발생된다면 언제쯤 매출이 발생할 것인가, 이쪽으로 한번 생각을 돌려보신다면 오히려 수소와 관련된 섹터에서는 조금 더 기술력이 있고 실제적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기업들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종공업을 기술적으로 봤을 때 8,650원에 매수를 하셨으면 10,000원 언저리까지 그 박스권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오히려 이러한 이슈들에 의해서 조금 급등락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끌고 가보시는 전략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슈와 섹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순환매 장세가 조금 이어지고는 있는데 오히려 현 구간대가 8,600원대가 박스권 바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재차 반등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런데 목표가를 10,000원까지 잡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9,500원, 9,600원 언저리에서는 여기서 더 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되돌림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친환경 그리고 온실가스, 수소 이런 쪽으로 세종공업이 이익을 언제쯤 될 것인가 또는 이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인가 이 부분에 대한 스터디를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시면 오히려 주가 상승을 기다리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네, 목표가까지 잘 가져가 보시는 걸로 말씀해드렸고요.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직접 이렇게 궁금한 점 물어보시려고 전화 주셔도 좋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KB투자증권이요. KB투자증권이요? 네네. 잠시만요. KTB투자증권. KTB투자증권이요. 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6,200원에 10%요. 6,200원에 10% 비중. 매수 잘하셔서 지금 수익이 그래도 어느 정도 꽤 나셨습니다. 오늘 10% 정도 상승을 주는데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그래서 오늘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정고점인 8,100원을 좀 넘어갈 수 있는 건지 네. 궁금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담 바로 네. 도와주시죠. 네, 가격이 이제 6,200원이시면 네. 급등이 나오지 않았으면 오히려 조금 높은 가격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급등이 나와서 7,000원 위에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뭐 느껴지실 수 있는데 차트를 조금만 이렇게 당겨보면 오히려 오른 만큼 오른 곳에서 조금 매수를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비중이 일단 적으시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6,900원을 종가 기준으로 깨는지 안 깨는지 보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6,900원이요? 네, 6,900원을 종가 기준으로 깨지 않으면 지금처럼 조금 시세가 붙고 있는 와중에는 들고 가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8,000원 넘어서까지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나는 뭐 7,800원 또는 8,000원 뭐 마음속으로 목표한 목표가가 있으시고 그 수익률이 만족스러우시다면 거기서 마음 편히 수익 실현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주가가 어디까지 갈 수 있나 한번 시간과 함께 수익률 극대화를 도전해 보겠다라는 마음이시라면 종가 기준으로 6,9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한번 가지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제 뭐 소비자 물가 지수나 ECB 회의들이 어제부로 이제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무난하게 조금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 15, 16일 날 FOMC 회의까지는 일부 시장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지금 하나 넘은 거거든요, 허들을. 그렇기 때문에 6,900원 종가 기준으로 깨지 않으면 오히려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시다가 전고점 8,100원을 장중에 또 넘어간다. 근데 나는 그 수익이 만족하다 싶으면 그때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고요. 매수가가 이제 6,200원이시니까 조금 더 들고 가보시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은 얼마로 보세요, 목표가를? 목표가는 지금부터는 오히려 제가 왜 목표가를 딱 집어서 말씀을 안 드리냐면 시세가 주어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현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를 드린다 한들 그것을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오히려 6,900원을 깨지 않으면 하루하루 어떻게 가나 하고 좀 지켜보시고 이 정도 수익률은 나는 만족해. 오히려 8,100원을 넘어갈 때 이 정도 수익률이면 나는 그래도 매도하고 다른 종목 봐야지라는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앞으로 전망 더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6,900원 그 지지선 확인하시면서 계속해서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CJ 프레시웨이고요. 네. 28,600원이고요. 28,600원의 비중은요? 네, 비중은 5%예요. 비중 5%. 알겠습니다. 방금 통화하셨던 시청자분과 사실 차트 흐름이나 오늘 급등했던 부분도 좀 비슷한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도 전망을 더 좋게 보고 계실지 위원님 상담 도와주세요.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네, 28,600원이면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별로 오래되지는 않았고요. 4월인 것 네. 5월 초? 네, 그래도 네. 매수를 하신 이후에 주가가 급등이 나와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오히려 오늘요. 이제 뭐 저점에서 매수하셨다기보다는 오히려 네. 업황 개선의 수혜를 조금 받고 있습니다. 식자재 유통하면 제가 이번 주에는 음식료 섹터를 매일 아침 살펴봤는데 네. 음료, 주류 그리고 또 식자재 유통이 앞으로 외식 수요가 증가하면 식당들이 네. 조금 더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도 있고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단체 급식 관련해 가지고 그렇죠. 국내 네.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고 네. 또 이제 살펴보면 재계약률이 굉장히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네. 공정거래 부분에 있어서도 뭐 일감 몰아주기에서도 조금은 비교적 자유로운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주가가 갈 건가 이미 네. 35,000원을 뛰어넘었던 오늘 시세였습니다. 네. 그러면 매출액은 올해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흑자 전환을 400억까지 목표치를 삼고 있고 내년도에는 600억 그리고 후년에는 670억까지 좀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급등하기 전인 전일 시가총액이 3,900억 정도예요. 네. 그럼 올해 400억 영업이익이면 아직까지 이 영업이익 달성을 가정을 해보면 충분히 업사이드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네. 같거든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목표가 개념보다도 네. 지금부터는 종가 기준으로 네. 조금 타이트하게 본다면 32,000원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나는 강하게 들고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31,000원이 깨지지 않으면 네. 들고 가보시는 전략을 한번 구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요.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나 투신 쪽에서의 수급이 네. 불쑥불쑥 들어오고 있어요. 예. 최근 시장이 가는 종목들이 조금 더 가는 시세들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면 식자재 유통 관련해서는 저도 업황을 좋게 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뭐 아주 장기적으로 1년 또는 1년 정도의 목표 기간을 갖는다고 하면 네. 일단은 4만 원이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예. 38,000원 찍었는데 제가 잠깐 안 봤어요. 예. 근데 보니까 36,000원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좀 매도를 했었으면 해서 전화 드려봤거든요. 네, 그래서 비중이 그냥 들고 또 갈까요? 무리할 만한 갖고. 비중은 또 아니시잖아요. 네네네. 예, 그렇죠. 그래서 31,000원 정도 깨지 않으면 네. 좀 끌고 가 보시는 걸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는 설정을 안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길게 보시면 4만 원 넘어갈 때까지는 한번 가지고 가 보세요. 예. 그러면은 그 안에 좀 추매를 하면 어떨까요? 추매는 권장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예. 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이 종목도 31,000원, 32,000원 이 정도 지지선 확인하면서 목표가보다도 더 높게 봐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가져가시고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솔루엠이요. 솔루엠 매수가와 예, 비중 예. 알려주세요. 27,800원이요. 27,800원의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25%예요. 비중 25%. 알겠습니다. 지금 아주 약수익 정도의 구간을 지나고 있고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좀 한 20일에 한 달 정도 됐을 거예요. 그 정도. 한 달 정도 생각을 해보면 될 것 내려가가지고 같아요. 이제 지금 버섯이 온 거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수를 하시고 이제 다시 박스권 중에서 상단에 조금 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가져갈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되는 그런 참 자리인데요. 예, 예. 뭐 올해 2월 이제 거래를 하면서 적어도 이 예. 횡보권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보신다면 비중이 25%시면 예, 지금 예. 차트가 보이실까요? 예, 예. 네, 이 구간을 조금 뛰어넘는 게 단기적으로는 물량 부담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28,000원 어간에서는 오히려 비중을 조금 줄이셨다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26,000원과 가장 가까운 때에 이 25% 비중은 그대로 팔았다가 샀다 하는 총 캐파로 생각을 해보시면 5에서 예. 10%를 28,000원 언저리에서 덜어냈다가 26,000원과 가장 가까웠을 때에 덜어낸 만큼 조금 더 분할로 사보시고 그렇게 끌고 가시면서 단가를 낮추는 게 오히려 종목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조금 더 좋으실 것 같거든요. 예, 예. 네. 그 안에도 오늘 지금 28,000원 좀 고점에서 샀기 때문에 예.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까 지금 네. 잘못하면 지금 내려가는 추세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예. 뭐
다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셔도 좋고 아니면 솔로엠에 대해서 나는 그래도 공부를 좀 하고 있었고 솔로엠을 장기적으로 예, 예. 가져갈 생각이 있다라고 하시면 그 박스권 안에서 비중을 줄이셨다가 단가를 낮추는 작업들을 예, 예. 꾸준하게 해 주셔야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데에도 조금 더 수월하게 그리고 예, 심리적으로도 예, 편안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예, 것 같거든요. 예, 예. 네, 그래도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여전히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단가 싸움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 안에서 조금 적절하게 25% 비중을 생각하셨으면 상단에서는 매도를 하시고 예, 제가 예. 봤을 때는 26,000원 언저리와 가장 가까웠을 때에 분할로 조금 예, 다시 예. 담으시면 그 대응으로 좀 끌고 가 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네, 26,000원 조금 더 담아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시간은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종목 상담 가능한 곳 02-3153-2611 또는 2612번입니다.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원풍물산이라는 종목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970원에 비중 10%인데요. 이 종목이 지금 투자주의 환기 종목입니다. 그래서 1,970원 언제쯤 매수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불안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환기 종목이 지정이 됐는데 이제 올해 3월 감사보고서 제출이 되면서 내부 회계관리제도 비적정으로 이제 감사보고서 이후에 환기 종목 지정이 됐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이제 좀 조심을 일단은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가 1,970원이세요. 그러면 최근에 이제 또 접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바닥 중에 바닥이라고 인식을 하셔서 매수를 좀 하신 모습들로 좀 풀이가 되는데요. 길게 끌고 가셔서 오히려 환기 종목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원상복귀 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환기 종목에 대다수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18년도, 17년도는 제가 뭐 현재 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적자 지속인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주의를 필요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불쑥불쑥 이슈에 의해서 조금 급등이 나왔던 적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3월 달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4월 달에도 그랬고요. 그러면 이렇게 피레침처럼 뭔가 윗꼬리가 강하게 나오는 날에는 수익 실현을 하셔도 좋고 오히려 제 스타일, 허반석이라는 전문위원회 스타일은 실적을 기반으로 조금 보시자,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매매를 하는 것들을 좀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환기 종목이고 적자 지속 종목이다라고 하면 오히려 차트에서 표현이 되고 있는 윗꼬리를 길게 다는 날들이 언젠가는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확실하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럴 때에 손해 보지는 마시고 수익 실현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반등이 나왔을 때 윗꼬리 다는 날 교체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유튜브 상담, 문자 상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ICD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17,600원에 비중 20%입니다. 이 종목이 오늘은 2% 상승을 하고 있지만 사실 매수가보다 지금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답답하고 힘드실 것 같은데 위원님 상담 도와주시죠. 네, 뭐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네, 뭐 기술력이 있는 회사죠, 다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17,600원이세요. 반도체 업황이 그래도 조금 나아져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기에는 그리고 온기가 관련된 장비, 소재 이쪽으로 퍼지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가 이렇게 하락했을 때의 구간들을 뾰족뾰족한 부분들을 빨간색 동그라미로 연결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그 이후에 추세를 한번 그려본다면 이러한 추세가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현 구간에서는 추세를 일부 이탈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추세 이탈 이후에 이와 같은 상승이 나오는 기업이 있고 상승이 나오지 않고 더 빠지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준을 저는 실적으로 보고 있죠. 그래서 실적을 보니까 올해 매출액이 올해까지는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매출액은 23%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20% 줄어들고 당기순이익도 지난해에는 335억인데 올해는 330억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돌아서면서는 그래도 좋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저효과가 있겠지만 22년도 매출액은 64% 증가, 영업이익은 91% 증가, 당기순이익도 81% 증가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현 구간에서 과연 더 빠질 건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14,500원 언저리가 이제 바닥 중에 바닥으로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17,000원인데 결국엔 더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업황 자체 그리고 시장 자체가 여기서 쉬지 않고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라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DB하이텍이나 원익IPS나 모든 기업들이 다 그러한 업종이죠. 다 그런 모습들을 현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14,500원의 반등을 찍고 상승을 해줄 채비니까요. 오히려 손절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손절을 생각할 때 누군가는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채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만큼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 비중이 20%시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비중을 늘리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긴 호흡으로 매수가를 넘어갈 때까지 조금 자발적 장기 투자가 아니라 어쩌다 장기 투자한 케이스이기는 하지만 조금 길게 보유해 보시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6,000원 그리고 17,000원 넘어갈 때마다 한 번씩 전화를 주셔서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좀 걸릴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전화번호 02-3153-2611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직접 궁금한 점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전화 많이 주시고요.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네,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0.78% 현재 구간에 상승하고 있고요. 3,249.67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강하게 들어 올려서 이대로 흐름 가져올까 싶었는데 장 중에 약간 부진했었죠. 그래도 오후장 들어가면서 다시 좀 힘을 내주면서 3,249포인트 지금까지 올라왔습니다. 고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 상황 보시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 들어옵니다. 코스피 그리고 금융투자와 투신, 연기금 쪽에서 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개인들은 4,333억 원 매도하고 있고 기관이 2,454억 원, 외국인이 1,589억 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12% 상승하면서 81,100원에 거래되고 있고 SK하이닉스가 이전 거래일에 굉장히 좀 부진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4.07% 상승하면서 128,000원까지 다시 회복을 했고요. 네이버가 0.13% 상승하면서 37만 4천원,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은 상승합니다. 0.41% 상승하면서 7만 4,200원, 카카오는 2.25% 오늘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요. 13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관련주들도 좋습니다. LG화학이 2.97% 상승하면서 83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이 파란불인데 0.82%로 아주 많이 하락하진 않습니다. 84만 8,000원. 현대차는 1.27% 상승하면서 23만 9,000원. 삼성 SDI 오늘 미국 진출 소식이 3.93% 상승하면서 63만 4,0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이 0.19%로 강보합권입니다. 26만 6,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990포인트고요. 0.31%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993포인트까지 치솟았었는데요. 장 중에 조금 고점 낮춰갖고 현재도 계속 그 구간에서 중간쯤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990.87포인트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급 상황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를 해주고 개인들만 사고 있습니다. 개인이 1,966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요. 기관이 694억
1,291억 원, 외국인이 1,297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혼조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도 엇갈립니다. 0.09% 상승, 0.22% 하락으로 11만 7,200원, 13만 7,400원으로 각각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보합권, 에코프로비엠이 2.17% 상승으로 18만 8,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는 0.33% 상승 구간이고요.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여기는 모두 빨간불이네요. CJ ENM이 0.78%, HLB가 0.30%, SK 머티리얼즈가 1.15%, CJN이 0.16%, 알테오젠이 0.67% 상승합니다. 네, 금요일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그래도 양호한 흐름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지수를 상승을 해주고 여러 가지 이슈와 테마들이 또 얽혀있는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오늘은 조금 반도체, 2차 전지, 그동안 부진했던 종목들의 순환매가 다시 좀 돌아와 주면서 종목별로 키 맞추기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 어떻게 보셨을지 위원님 의견 들어볼게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제 저녁에 이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가 4.7%였고 발표는 5.0%, 5%로 발표가 되면서 이거 소비자 물가가 그래도 올랐는데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나라고 좀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발표 직후에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금 출렁이는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에 대부분 중고차 시장에서의 가격 급등이 거의 30% 가까이 나왔는데 이번 5%라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에 있어서의 3분의 1 정도가 이 자동차가 일시적으로 물가가 올라서 CPI가 그렇게 나왔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하나하나 보도가 되면서 시장은 금세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가 상승을 해주고 다시 조정이 나왔다가 상승을 해주고 저점들을 차곡차곡 높여가고 있는 모습인데 시원시원하게 지수를 높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고점 갱신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또 하나의 변곡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변곡점들을 활용을 하셔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말이 될지 언제가 될지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가 입에 올리는 연준 위원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점도표를 조금 더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겠고 현금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보유를 하시고 유지를 하시는 게 오히려 이 변곡점을 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변곡점이 깊게 조정이 나왔을 때 이 현금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으로 좀 삼아보시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엔 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자고 6월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격이 안전하게 매수를 하셨어야 자발적 장기 투자가 가능하지 오히려 고점에 섣불리 나 현금이 있으니까 사야지 하고 오늘같이 시장이 좋다고 덜컥 올라타면 다시 변곡점을 향해서 찔끔찔끔 조정을 받을 때에 어쩌다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에 차라리 가격 전략을 강하게 나는 이 가격이 오면 살 거야 라는 그러한 모습들 준비를 차곡차곡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살 때도 그래서 인내심이 필요하고 팔 때도 어디가 수익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하셔서 살 때도 팔 때도 인내심을 가져야 하는 시장 상황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FOMC 회의를 변곡점으로 보고 지금은 자발적 장기 투자자가 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허만석 위원님과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소통해 보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서울경제TV 마감임박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서 장 중뿐만이 아니라 장이 끝난 이후에도 주말에도 이야기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된 지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보겠습니다. 코스피 0.77% 상승했고요. 3,249.32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신고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0.34% 상승하면서 991.13포인트로 예상보다 조금 더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원달러 환율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5원 내렸습니다. 주 중에 좀 비교를 해보자면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된 건데요. 1,110원 80전 이렇게 마감이 됐네요. 자, 오늘장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종목 고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실까요? 현대위아입니다. 현대위아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저기 98,000원이더라고요. 98,000원이고요.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비중은 한 20% 정도 됩니다. 비중 20%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주 약손실 구간이시고 혹시 1월 때쯤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1월, 2월 이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이제 본전까지 가고 있습니다. 현대위아 지금 시점에서 대응 전략 알려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가 매수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한 번에 20% 사시고 그대로 이어오고 계실까요? 그대로 놔뒀어요. 모르고 밑에서 잡았어야 되는데 못 네. 잡았네요. 지금 추세를 봤을 때는 네, 조정을 받으면서 쉴 만큼 쉬었고 네. 많이들 고통스러워 하시는 기간들이 적어도 한 5개월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98,000원 선은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차라리 지금처럼 거의 한 2주 동안 상승을 해왔어요. 네, 여기서 내가 단가를 낮추겠다고 더 사시는 마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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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처럼 고생할 만큼 고생을 하셔서 98,000원 다시 올라오면 네, 더 욕심내시기보다는 비중을 많이 줄이시거나 네.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수익 실현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수익 매수는 나빠서가 없을까요? 아니라 네, 네. 가격적으로 내가 좀 자유로운 대응이 가능하거나 네.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입니다. 아, 네, 가격적으로 더 좋은 가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8만 원 아래에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네, 네. 오히려 버틸 만큼 버텨보고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이런 생각도 들 텐데 네. 10만 원에 거의 육박한 98,000원이시라면 네. 상승이 나왔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5% 정도만 남겨놓고 매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네,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5%를 가지고 네. 10만 원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때 추세와 수급을 보고서 한 번 더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어려운 시기가 다 왔습니다.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남은 시간 동안 손익분기점 넘을 때까지 잘 버텨보시면 좋겠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좀 아쉽지만 가격대가 워낙 높은 만큼 일단 매수가보다 위로 올라오면 비중 확 줄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제넥신 제넥신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될까요? 13만 5천 원. 네, 13만 5천 원의 비중은요? 저 10%인데 네. 여기 지금쯤 추가해도 되나 아니면은 좀 기다려야 되나 궁금해서요. 네, 추가 매수해도 될지 사실 이 종목이 워낙 이슈도 많았고 기대가 많았던 만큼 지금 굉장히 힘드실 것 같거든요. 위원님 상담 좀 도와주세요. 네, 신님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13만 5천 원에 10% 갖고 계십니다. 네. 예, 그리고 추가 매수를 조금 궁금해 하신다고 했는데 제넥신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는 혹시 아실까요? 여보세요? 네네. 네, 제넥신이 어떤 회사이고 현재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실까요, 시청자님? 잘 몰라요. 난. 네. 왜 그러면 매수를 하셨을까요? 여기 TV 보고 좋다고 해서 샀는데. 네. 지금 제넥신이 코로나19 백신을 만들고 있고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임상 3상을 추진을 하겠다고 이제 추가적으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CB 발행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잘 진행이 돼서 백신이 잘 만들어졌고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주가는 다시 날아갈 텐데 그때까지의 시간과 기간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제약바이오 그리고 신약 개발의 길입니다.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조정이 깊게 나올 때 지금도 뭐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다음 주 15, 16일쯤에 FOMC 회의 결과를 보고서 추가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연기금이 굉장히 강한 매도를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바닥이라고 판단되는진 몰라도 금융투자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이 구간 약 85,000원 언저리가 새로운 바닥으로 인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조금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다행스럽게도 비중이 10%세요. 그러면 다음 주 15, 16일 종가까지 85,000원 언저리에서 움직인다 싶으시면 그 이후에 하루에 2에서 3%씩 85,000원과 가장 가깝거나 더 낮은 가격에 분할로 매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제가 지금 분할 매수를 말씀드리는 거는 비중을 15%나 20% 사이까지 채우시는데 그 자금의 성격이 나는 적어도 1년은 보겠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예. 예, 1년을 기다릴 수 있을 만한 자금들을 가지고서 하루에 2%씩 85,000원 또는 85,000원보다 더 낮은 가격에 사보겠다라고 노력을 하면서 분할 매수를 해보시고요. 그 상태에서 그러면 단가가 확 내려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낮은 가격을 가지고서 이제 끌고 가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손익분기점 위로 올라오는 날이 조금 더 가까이 오는 거거든요. 예, 그때 됐을 때 한 번 더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산 만큼만 그때 돼서는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한 얼마 정도 가면 그렇게 될까요? 다시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 얼마 정도 가면은 그 정도. 제가 그래서 기간적으로 1년도 가져가도 괜찮을 만한 금액만을 가지고서 네, 그거는 시간 여유는 있어요. 예, 그 시간적 여유를 갖고 가셔야 안 답답하실 거예요. 임상 상상이 뭐 바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임상 진행할 모집군들 모집해야죠. 테스트해야죠. 테스트하다가 부작용이 나오면 또 약물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좀 낮추거나 늘리거나 하면서 임상 상상을 진행을 하고 진행한 이후에 데이터를 또 보고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FDA 접수를 해야 되고 접수한 이후에 결과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또 수정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길게 볼 수 있을 만큼만 추가 매수를 하시고 단가를 낮춰놓으시면 여유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예. 예,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요. 그러면요. 예. 8만 원에서 8만 원, 8만 5천에서 8만 원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5, 16일 이후까지 조금씩. 지켜보시자는 이야기예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아이고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넥신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유튜브 상담 JNK 히터 보내주셨고요. 매수가가 8,937원에 비중 10%입니다. 좀 오랫동안 지금 힘든 구간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 또 윗꼬리가 달렸었거든요. 오늘이 반등 시그널이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수소 관련된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해 3월부터 수소 관련된 이슈로 굉장히 슈팅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을 형성하는 가격들이 약 7,400원, 500원 언저리에서 바닥 형성을 하는가 했는데 시장에서 이제 성장주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2차 전지를 포함해서 가치 조정을 받을 때 JNK 히터도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이고요. 오늘 그런 성장주들이 조금 크게 상승을 해준 모습들입니다. 상승을 해주는 요인들은 테이퍼링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염려가 일부 완화되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15, 16일 FOMC 회의까지는 뭔가 베팅을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지수 자체도 뭔가 큰 상승, 정고점을 뚫기에는 부담스러운 모습들이 있는 것처럼 JNK 히터도 그와
비슷한 맥락의 흐름들이 앞으로 조금 나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가 거의 9,000원에 육박하는 가격대입니다. 그러면 여기를 한 방에 간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조금씩 우상향할 텐데 일단은 7,500원을 회복하고 나서 그 구간에서 또 한 번의 횡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구간까지는 조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구간에서 횡보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추가 하락은 일단 피했구나, 소나기는 피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할지 말지 고민해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바닥이 6,000원 언저리에서 바닥이 일부 시그널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 바닥으로는 7,400원, 500원에서 바닥이 다시 다져지느냐, 이렇게 형성이 된다면 박스권 상단 9,000원까지도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길게 보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6,000원 미만의 주가가 있었습니다. 19년도 내내 6,000원 미만이었습니다. 그 주가가 10,000원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9,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는 게 6,000원짜리 주식을 9,000원에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대응을 해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JNK의 히터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렸는데요. 오늘 혹시 채택이 되지 않으셔서 아쉬운 분들 있으시거나 허반석 위원님께 나 이 내용 더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노란톡방 입장하시기 바랄게요. 서울경제TV 마감임박 방입니다. 1시간 동안 수고해주신 허반석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